반갑습니다. 13주 일반분리 실험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실험 강의의 내용이 힘의 평형에 관한 내용입니다.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이론에서 힘과 관련된, 평형과 관련된 내용을 잠시 진행하고 조희 선생님의 실험 방법에 대한 안내 이후 실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론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던 힘에 대한 내용은 잠깐 복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힘은 원래 운동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을 힘이라고 예전 고대 때부터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운동의 변화를 일으킨다고 하면 보통 힘을 통해서 외형의 변화를 유발할 수도 있지만 외형의 변화가 없는 강체라고 하면 가속을, 즉 운동의 속도를 변화시키는데 주로 그 이펙트를 일으켰습니다.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다리 축을 도는 힘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만류력이라고 우리가 이미 학습을 다 해왔는데 힘이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힘이라고 해서 항상 운동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죠. 외형을 변화를 시키거나 외형이 변화되지 않는데 힘을 주었는데 운동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 이렇게 내가 힘을 주어 물체를 밀 때 반대쪽으로 작용하는 마찰력의 크기가 나의 힘과 정확히 같고 방향이 반대일 때, 즉 힘의 평형일 때는 이 물체는 정지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운동을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형 같은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학습했던 내용 잠깐 보면 T는 MV라고 되어 있는 수식에서 볼트체, 벡터라고 되어 있는 것은 한글로 옮기면 운동량이고 질량이고 속도입니다. 즉 이거 두 개의 곱으로 운동량이 나타나는데 원래 힘은 dt분의 dp가 힘으로 디파인 되어 있습니다. 즉 운동량의 변화를 단위 시간 동안에 일으킬 수 있으면 이 값이 존재를 하면 힘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dt분의 dp를 실제로 미분을 해보면 운동량은 mv라고 했으니까 갖다 써주면 되는데 우리가 보통 공을 던지거나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할 때 질량은 변하지 않고 속도가 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질량을 일정하다고 놓으면 m을 앞으로 꽂고 dt분의 dv만 남고 dt분의 dv는 가속도 a가 되므로 f는 ma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턴의 제2법칙으로 f는 ma를 많이 잘 알고 있지만 근본은 이것이었다. 이거 전달하고 싶고요. 아까 얘기를 했던 내가 힘을 줬는데 물체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는 상태는 힘의 평형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알짜 힘, 네트포스라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고 있겠지만 다시 설명을 해보면 나뭇잎은 하나, 개미는 5마리, 서로 다른 방향으로 서로 다른 힘으로 이 나뭇잎을 당기고 있을 때 그래도 이 나뭇잎은 순간적으로 보면 한 순간에 한 방향에 한 속도를 가지고 움직이게 됩니다. 즉 힘들의 합력에 의해서 이렇게 분홍색으로 주어지는 하나의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것들을 해석을 할 때 중요한 개념이 여기 나와 있는 알짜 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짜 힘은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의 벡터합입니다. 벡터합이니까 우리가 벡터합은 여러분들 많이 해봤고 이미지로도 다 생각이 나겠지만 단순히 숫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1뉴턴, 1뉴턴 더했다고 2뉴턴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0부터 2뉴턴까지 모두 변할 수 있습니다. 왜? 벡터니까. 이루고 있는 각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꼭 고려를 해 주어야 하는 벡터합으로 알짜 힘을 계산을 하는데 알짜 힘은 크게 두 가지. 제로인 경우가 있고 제로가 아닌 경우가 있고 F가 0이다. 그러면은 일단 뉴턴의 제1법칙, 관성의 법칙이 통합니다. 그러니까 정지하고 있거나 일정한 속도가 유지가 되는 운동입니다. 정지하고 있는 것도 일정한 속도가 유지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를 평형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F네트가 제로가 아니다. 그러면 이 물체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무조건 외형이 변화하거나 또는 운동 상태가 변하는 가속을 하게 됩니다. 그 가속도의 크기는 F는 ma에 넣으면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기억을 해주면 좋겠고 이거는 앞에서 뭐 제가 설명했었는데 힘 하면 반드시 수반되는 질량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니까 참고해서 보도록 하고요. 힘의 단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면 힘은 우리가 항상 SI 유니트 중에 MKS를 기본으로 쓴다고 누누이 강조를 했는데 그때 쓰는 단위의 가장 기본은 뉴턴을 써야 합니다. 항상
힘 하면 계산하면 특별히 언급이 없으면 뉴턴이라고 계산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힘의 단위는 여러 가지가 있죠. 뉴턴을 가장 많이 쓰기는 하지만 N이라는 걸 쓰기도 하고, 또는 여기 나오는 파운드 포스를 쓰기도 하고, 또는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는 많은 엔지니어들은 킬로그램 중이라는 단위를 쓰기도 합니다. 모두 다 힘의 단위입니다. 물론 단위 환산을 통해서 정확히 환산하고 사용을 할 줄 알아야겠죠. 원뉴턴은 정의가 1kg의 질량이 1m/s/제곱만큼의 가속도를 일으킬 수 있는 힘입니다. 다이는 마찬가지로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해줍니다. 1g 1cm/s/제곱만큼의 가속도를 유발할 수 있는 힘입니다. MKS 기반의 단위인데 네이밍이 다르니 단위 환산을 통해서 이거 얼마든지 알아낼 수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 1뉴턴은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이렇게 단위로 바꿀 때는 킬로그램을 그램으로, 미터를 센티미터로 바꾸니 변환인자를 한 번 적용, 두 번 적용을 해서 단위 환산에서 나타내면 그램 곱하기 cm/s/제곱이 되고 10의 5은 다이로 계산이 됩니다. 잘 안 씁니다. 하지만 알아두기를 바라는 거고, 물리학에서 그랬기 때문에. 이거 이외에 쓰는 단위 중에 킬로그램 중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지구 중력장 하에서 1kg이 지구 중력장 9.8m/s/제곱을 받고 나타내는 중력, 힘, 무게, 그런 것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대략 9.8N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또 다른 단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US 커스터머리라고 해서 전 지구에 있는 나라들이 모두 MKS 단위계를 쓰고 있는 반면, 전 지구 중에서 가장 힘이 센 나라인 미국 애들은 MKS 단위를 안 씁니다. 옛날에 쓰려고 했는데 도입이 수용이 거부되었죠. 국민들을 위해서. 정책의 문제니까 그건 뭐라고 얘기를 할 건 아닌데, 그래서 걔네들은 아직도 피트, 인치, 야드 길이 쪽에서 뭐 볼륨이나 그런 것들, 질량 그런 것들, 파운드 그런 것들 아직도 쓰는, 어떻게 보면 약간 미비한 단위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걔네들이 전 세계에서 힘이 제일 세니까 뭐 양식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그런 쪽으로 많이 언급이 되고 있어서 걔네들이 쓰는 거를 좀 알아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SI 유니트로 나와 있는 것들은 계속 얘기를 했던 MKS 단위계에서의 기본인 것들이고, US 커스터머리라고 되는 것은 그쪽 나라에서 쓰고 있는 단위계 중에 질량은 슬러그, 가속도는 피트/s/제곱, 힘은 파운드를 쓰는 그런 걸로 단위를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정의는 1파운드 포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1파운드 매스하고 구분이 되는데, 둘 다 읽을 때는 파운드라고 읽는데 이렇게 쓰면 질량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 이렇게 쓰면 파운드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원래 1파운드 포스는 정의처럼 1슬럭 곱하기 1피트/s/제곱입니다. 1슬럭의 질량이 1피트/s/제곱만큼의 가속도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이 1파운드 포스입니다. 이렇게 하면 감이 안 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힘인지. 왜? 우리는 이 단위계에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따라서 필요할 때는 MKS 단위계로 단위 환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려면 변환인자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질량은 킬로그램으로, 피트는 미터로 바꿔야 되니까 두 개만 알면 되죠. 얘가 몇 킬로그램이지? 1피트는 몇 미터지? 그것만 알면 됩니다. 1슬러그는 원래 정의가 32.174 파운드 매스입니다. 테이블 찾으면 다 나옵니다. 네이버에 쳐도 나오고 우리 책에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어디를 쳐도 32.174 파운드 매스인데, 1파운드 매스는 여기는 안 써있지만 0.4536kg 정도가 됩니다. 즉 둘이 곱해서 나타내면 대략 그 질량은 14.594kg 정도가 되죠. 대략 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고, 피트는 몇 미터이죠? 혹시 아는 사람? 대략 감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정확히 숫자를 기억을 하는 거는 계산을 하고 학습을 하면 나중에 저절로 알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평소에 얘기를 할 때도 피트가 어느 정도지? 는 감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옛날에 영어 공부할 때 그런 거 배우지 않았나요? 당신 키가 얼마입니까? 5피트 4인치요. 그렇게 배우지 않았나요? 사람 키, 성인 남성 기준 170, 180이라고 하면 대략 얘가 30cm 정도죠.
조금 더 정확하게 0.3048m가 1pt입니다. 즉 단위연산을 하면 1파운드 퍼스가 몇 뉴턴인지 알 수 있죠. 이 내용이 이번 주에 동영상 이후에 여러분들의 과제로 퀴즈의 답안으로 제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위연산을 해서 1파운드 퍼스가 몇 뉴턴인지 계산해서 제출하도록 합니다. 단위 잘 쓰도록 하고요. 문제풀이는 진행할 거는 아니니까 문제풀이 진행할 때 다시 한번 이 시간을 빌어 얘기를 합니다. 과제물 체크를 몇 개 하다 왔는데 여러분들 과제물 낸 것 보면 아주 자유형으로 씁니다. 폼이 있는데 문제풀이를 할 때는 내가 1학년이기 때문에 특별한 양식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내 마음대로 풀면 절대 안 됩니다. 문제풀이는 나를 위해서 푸는 게 아닙니다. 제출을 해서 채점 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양식에 의해서 정확히 푸는 연습을 자꾸 하도록 합니다. 제가 요청하는 것은 다른 것 없고요. 정확한 수식의 전개, 필요한 수식 전개, 그 다음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걸로 정리를 한 이후에 정확히 대입하면 되죠.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단위는 다 뭘로? MKS로 다 집어넣고 정리한 다음에 계산기는 한 번 두드리고 숫자 갖다 쓰고 단위는 단위연산에서 정확히 나타내고 인터퍼 세크죠. 이런 식으로 자꾸 연습합니다. 이거 연습을 지금 안 하면 나중에도 못합니다. 1학년 때 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 시간이 걸리고 지리하더라도 반드시 제대로 푸는 연습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야 2학년, 3학년, 4학년 갔을 때 당황하지 않고 문제풀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진행하기를 바라고 뉴턴의 법칙, 1, 2, 3법칙은 다 알 테니까 이런 것들이 있고 머릿속에 잘 정리해서 기억을 하도록 하고 접촉력, 장력, 마찰력 이 내용도 힘과 모두 관계된 내용인데 이해하는데 뭐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제공됐었으니까 오늘은 문제풀이 중에 이거 하나만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달려 있는 신호등 문제 예전에 내가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힘의 평형이니까 신호등이 이렇게 매달려 있을 때 주어진 문제를 보면 무게가 122N이고 줄이 3개의 줄인데 위에 2줄은 약간 약하고 T3는 충분히 강한데 100N을 초과하면 이 둘 중에 하나가 끊어질지도 모른다. 그러면 이 T1과 T2를 계산을 해서 줄이 끊어질지 아닐지를 판단해 보십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잠깐 풀이를 해보면 주어진 상황은 이런 상황. 우리는 물리적으로 푸니까 1, 2, 3 하나씩 파악을 해보면 됩니다. 제일 먼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T3. 끊어지지 않는다는 가정이에요. 얘가 122N이 아래로 작용을 하고 있고 끊어지지 않으면 평형이니까 위쪽으로 얼마? 122N 하고 T3가 바로 산출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부분만 확대를 해서 다시 나타내보면 위쪽으로 122N이 아니라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T3에 작용하는 힘은 장력은 122N이 걸리는데 T1이 이렇게 T2가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는 시스템에서 T1과 T2를 구하라고 합니다. 얘는 122야. 그러면 T1과 T2는 미지수가 2개네요. 그럼 이걸 풀기 위해서 수식은 몇 개 필요하죠? 적어도 2개 필요하죠.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연습을 해온 겁니다. 이럴 때 쓰려고. 그러면 T1과 T2, T3가 평형이라면 얘네 3개의 합력이 모두 평형이 나와야 되는데 방향을 2군데로 고려해서 합니다. X축으로 한번 고려하고 Y축으로 한번 고려합니다. X축에 작용하는 힘은 T1의 X성분과 T2의 X성분밖에 없어. 얘는 Y만 있으니까. T1의 X성분은 수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죠? T1 곱하기 코사인 37. 얘는 T2 곱하기 코사인 53. 그런데 방향이 서로 반대네. 지금 하나가 플러스면 하나는 마이너스죠. 이쪽이 플러스면 이쪽은 마이너스겠네요. 수식을 완성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시그마 Fx는 X방향의 토탈 힘은 T1 코사인 37, T2 코사인 54인데 하나는 마이너스. 그런데 모두 더하면 제로가 돼야 돼요. 왜? 반응적이니까요. X방향. Y방향 수식을 써볼게요. 여기에서 생기는 Y방향 힘은 T1
사인 37, T2 사인 53. 여기 또 하나 있네요. 122.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 잡아야 되죠. 위쪽이 플러스면 얘네 둘은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네요. 세 개 합치면 얼마? 제로가 나와야 되죠. 평형이니까. 따라서 수식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플러스 2개 마이너스 하나 전체 썸메이션 제로가 나와야 되는 거죠. 식 2개 나왔네요. T1, T2에 대한 수식이 2개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은 이것을 풀 수 있습니다. 풀 수 있습니다. 이걸 손으로 풀어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풀어보면 결과가 어떨까요? 10사람이 풀면 10사람의 결과가 다 다르죠. 왜? 사인 37은 딱 떨어지는 숫자가 아니거든. 내가 유효 숫자를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어디까지 취할지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래서 사이트를 하나만 안 내려갑니다. 인터넷이 좀 느리네. 우리 타박하고 떠야 되는데. 응? 이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수아리에 뭐나 더 써줘.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 이게 엣지야? 사이트 연결이 잘 안 되서 미안합니다. 보여주고 싶었는데 잘 연결이 안 되네요. 조금 전에 봤던 화면 아마 녹화가 됐을 테니까 다 보일 텐데 사이트 중에 웹사이트 중에 울프람 알파람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가면 내가 지금 현재 수식을 다 입력을 해서 집어넣고 원래 링크가 연결돼서 바로 화면이 보이는데 지금은 자꾸 인증하라고 그래서 보여주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T1과 T2를 각각 X하고 Y로 치환을 해서 T1, T2 쓰기 귀찮으니까 치환을 해가지고 집어넣고 계산을 해주게 되면 그 결과가 T1은 71.2, T2는 99.1N 나오는 겁니다. 내가 이거를 보여준 거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 결론은 뭐냐면 T1의 원리는 장력이 71.2N, T2가 99.1N이니까 줄은 끊어진다는 겁니까? 안 끊어진다는 겁니까? 안 끊어지고 유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약간 과정에서 얘기하는 설계죠. 설계는 반도체만 설계하는 게 아니고 자동차만 설계하는 게 아니고 엘리베이터도 설계를 하고 내가 어떤 기구물을 만들 때 무엇이든 설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설계를 잘못하면 예를 들어서 얘가 끊어질지 안 끊어질지 판단이 안 되니까 이거 200m 견딜 수 있는 줄을 사버리면 괜히 돈 많이 쓰는 거죠. 이런 게 바로 기본적인 설계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계산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온일체 연립방정식 정도는 중학교 때 배웠으면 다 풀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이 복잡하고 지리하니까 내가 제공을 하는 건 이 사이트를 통하면 다음에 이렇게 효율적으로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단 전제 조건은
내가 풀 수 있을 때 이걸 쓰는 겁니다. 내가 풀지도 못하는데 이걸 쓰는 겁니다. 이 사이트 들어가면 우리 프로그램 알파라고 되어 있는 사이트 들어가면 미분 적분 문제 다 풀어줍니다. 전제가 뭐라고? 내가 할 수 있어요. 지금 시간이 걸릴 때 이용하는 사이트라고 가지면 좋겠습니다. 실험에 대한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다음은 조 선생님의 실험 안내 시간을 갖고 실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